네, 안녕하세요. 엠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옆에 오셨는데, 저희 이제 당사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유지용 연구원님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지용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은 사실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관심도 좀 높은데, 좀 주가는 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동차 업종의 상황하고 한번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좀 그 지인 찬스 카드를 좀 써 가지고 모셔봤습니다. 자, 유정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 요즘에 그 방송 많이 나오시던데요. 한동안 안 아 보이시다가 요새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불러 주셔서 네. 일단 네,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요즘에 현대기아차가 지금 3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 그때 데이터 보니까 역대 최대 판매 네, 기록해 가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내수를 뛰어넘었다는 그런 제가 기사도 본 적이 있는데, 예. 그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가요? 그러니까 그래. 미국 시장이라는 거하고 한국 시장을 좀 분석을 좀 해 주시고, 네. 이게 미국이라는 게 임팩트가 더 큰 건지 아니면 원래 내수가 더 큰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현대차 주가, 네.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의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내수랑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이제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 네. 일단은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한 180만 대 정도 음. 시장이 되는데, 거기서 현대기아 그룹이 음. 마켓 쉐어가 거의 한 70%가 이제 넘어가고 예. 있습니다. 이제 과점 상태이고요. 여기서 뭐 장기적으로는 아마 80%까지도 좀 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이 수입차가 15% 정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쌍용, GM, 이제 르노, 삼성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일단 요 3사는 크게 쉐어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뭐 한 70에서 80 정도 이제 마켓 쉐어가 일단은 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즉 돌려 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더 성장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지를 마켓 쉐어를 하면서 여기 이제 캐시 카우 역할을 하게 될 거죠. 음. 이게 홈그라운드 네. 역할이라서 여기서는 이제 신차가 출시되거나 아니면 가장 하이엔드 트림 이제 음. 제네시스 G80 이제 3.5 이제 터보 엔진 이런 것들 트림이 출시가 되면 대부분 내수에선 그 소화가 많이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캐시 카우 역할이 있을 네. 거고,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그래서 기업 가치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현대가 더 잘해야 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를 세울 수 음. 있죠. 미국은 이제 연간 1,700만 대 시장입니다. 한국보다 거의 인제 10배 규모 오, 엄청 시장이라고 있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국은 특히 이제 대형차가 네. 이제 크기 때문에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인제 대형 픽업 트럭이나 대형 SUV나 이런 것들 라인업을 충분히 늘릴 기회가 있는 상황이기도 음. 하고요. 그래서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인제 미국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 음. 조금 더 인제 도전 과제가 남아 있기도 한 그런 시장이라고 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현재 마켓 쉐어 현대차와 인제 요새 인제 기아라고 합니다. 예, 예. 맞아요. 예. 그 두 개의 업체의 합산 마켓 쉐어가 예전에 인제 차화정 시절 음.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합산이 10%를 잠깐 그죠. 넘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 심리적인 이제 상한선이기도 하고 음. 잠깐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으로 10%를 하기는 쉽지 예, 않습니다. 쉽죠. 예.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그런 적이 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8% 후반, 음. 9% 초반 요 정도 인제 마켓 쉐어를 보유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기서 좀 더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인제 음. 기업 가치도 그에 인제 수반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음. 있고요. 3월 판매 말씀을 주셨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 이제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왼쪽 거랑 이제 오른쪽 게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내수랑 미국의 판매 비중 믹스입니다. 이제 믹스. 예. 분모는 총 판매이기는 한데 네. 중국을 뺀 수치입니다. 예예.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이제 지분법이기 때문에 음. 영업이익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매출 총액, 영업이익 네. 추정을 할 때는 사실 이제 중국 판매는 이제 포함이 되지 음. 않아서 이제 내수랑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이 판매에서의 비중이 예. 3월 달에 좀 어, 크게 많이, 예. 올라왔어요.
그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던 시각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 판매량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신흥국 비중이 많다 네. 보니까 ASP가 오르지 않는다로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ASP는 이제 내수랑 미국이 가장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3월 달 들어서 지금 2월 달까지 보던 시각이랑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러한 배경 하에 1분기 실적도 1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2분기의 이제 실적 상향 요인으로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또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와지는 것 같고요.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미국 지금 이제 제가 요즘에 보고서를 이게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좀 재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생산 뭐 감소 들어가는데 또 보니까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 이 미국의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단가에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예. 예. 또 인센티브도 네. 그 미국에선 딜러 판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인센티브를 굳이 이제 늘릴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좀 얘기들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유지용 연구님도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요 자료의 가운데 그림 예. 보시면은 생산 판매 재고입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지표들이죠. 예. 예. 그래서 재고를 보시면 일단은 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그러네요. 예. 그런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이제 생산은 사실 19년부터 좀 과도하게 좀 내려와 예.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세단 시장은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세단. 그리고 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세단이 이제 물량이 좀 많았기 때문에 네네. 좀 포화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설비들이 굉장히 가동률은 높은데 네네. 생산만 해나다 보니까 사실 재고가 여전히 좀 높은 그죠. 예. 상황이었었던 그죠.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는 지금 최근 상황으로 가서 이제 봤을 때는 판매는 안 떨어지고 있고 생산은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예. 재고 소진 현상이 일단 올해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을 급격하게 늘릴 욕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올해부터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늘릴 겁니다. 늘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바이든이 이제 공약을 예. 그동안 그렇게 공약을. 해 예.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양책 안에 그 리베이트랑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겠다라고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구. 다만 수치가 들어 있지 않았었던 거지만 1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여하겠다라고 버젯에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연비 규제를 사실 대응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내연기관 차량 이제 대형 SUV나 이런 것들은 연비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세그먼트들이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대형차를 막 내연기관 차를 늘리는 그런 사이클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시장은 사실 보조금을 전기차에다가 더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 생산 캐파 가지고 ASP를 늘리는 작업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고차 가격 중고차.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사실 디맨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올라가는 이제 결정적인 배경은 신차 생산은 안 되는 반면에 사람들은 이제 이동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났기 맞아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ASP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그 마나임 지표 보니까 정말 뭐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그렇죠. 과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작년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웠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렌트카 회사들이 어. 그 사업의 베이스 그라운드가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예. 헐츠나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예. 이 회사들의 매출의 한 50%는 대부분 공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는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유동화시켜야 돼요. 중고차 시장에 덤핑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엄청난 이제 사건이었었는데 네. 그때 저점으로 해서 요 지수는 가파르게 오르고 음.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이제 조 바이든 이제 얘기도 좀 해 주셨는데 네. 그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공장이 있는데 그 이게 전기차 공장을 혹시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어떤 뉴스도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그게 현대차도 그렇게 되면 현대차에게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유리해도 보이는데 아니면 미국 기업들한테도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거 관련돼서는 좀 현대 아. 기아가 좀 대응책이 있는 건가요, 혹시? 일단은 이제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네. 저희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증설을 하는 것을 네.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 가장 큰 결정 아 변수다라고 보고 결정.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저희가 그린 건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회색 선을 네.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이제 알라바마 알라바마. 주고요. 예. 오른쪽은 이제 조지아 아 조지아. 주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현대랑 기아랑 이 85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가깝네요 되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어어. 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다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대무를 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어. 수출을 보내 가지고는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어. 부품들 있죠. 예예. 이제 대부분 샤시, 프레임 이제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램프 이제 이런 음. 것들까지 이제 현지화가 좀 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알라바마 공장에서는 이제 대략 한 40만 대 정도 연간 생산량을 갖추고 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산타크루즈라는 이제 픽업 아 트럭도 현지 픽업 트럭. 생산을 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아마 45만 대 이상으로 이제 캐파가 늘어날 거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현대차의 플랜 자체는 연간으로 현지 판매를 76만 대 정도 70. 하고 있는데 예. 당연히 이제 80만 대 이상으로 늘리는 게 예. 계획일 거고 여기서 현지화 비율을 좀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한 60% 정도거든요. 네. 이제 한 80% 이상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종들을 더 넣을 것인가가 음. 인제 핵심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현지 수요가 많은 차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지금 있는 이제 엘란트라나 소나타 이 세단 차종들은 사실 미국에서는 이 세그먼트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식은 차종들입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수요가 많은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바꾸게 될 음.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캐파가 비기 때문에 이 알라바마 공장을 그대로 활용하게 될 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음. 거기서 인제 라인업을 더 추가시킨다 하더라도 역시 이 이제 같이 서플라이 체인들이 음.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지역에다가 인제 공장을 이제 만약에 더 짓게 된다라면은 음. 그렇게 저희는 이제 추론을 하고 있고요. 음.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자동차 회사는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인제 구도로 인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미국의 인제 그 연방 조달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Federal Procurement Law라고 인제 그 차량의 이제 부품 현지화를 50%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음.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산이 아니고. 예. 그래서 65만 대 예 관용차를 관용차. 이제 예. 65만 대를 인제 앞으로 구입을 할 건데 네. 미국산만 구입을 하겠다라고 네. 이건 인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에서 인제 볼트 GM 볼트랑 GM을 예. 닛산 리프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미국산이 아닙니다. 미국산이. 예. 배터리가 인제 한국에서 오죠. 한국에서 예. 즉 역으로 해석을 하면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대부분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진출. 예. 그래야 되겠네. 가속화하게 될 예.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페이지에 써 놓은 거는 사실 1 월, 2월 정도 관점의 음. 내용이고요. 최근에 인프라 부양 체계에서 나온 이제 팩트 시트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보조금을 부여를 더 할 건데 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산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관용차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팔게 되는 이제 그
전기차들은 다 미국산으로 이제 가야 될 가능성이 예. 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이런 정책 변화에 있어서 우리 현대 아까 방금 설명 들으니까 현대차나 기아는 그래도 일단은 뭐 준비는 충분히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네. 이제 넣을 차종이 있느냐, 네. 넣을 이제 플랫폼 차종이 있느냐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EGMP 음. 플랫폼을 뭐 현대기아는 EGMP 예, 플랫폼을 맞아요. 양산을 사실 이제 시작한 단계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는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랑 네. 현대기아차 그룹을 네. 외에는 일단 미국에서 이렇게 브랜드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 중에는 네. 떠오르는 업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폭스바겐, GM, 테슬라 요 그렇죠. 정도밖에 안 떠오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 업체들은 이제 원래는 내연기관에서는 마켓시가 굉장히 예, 큽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도요타도 인제 저희 아까 현대기아 합산해서 뭐 한 10%가 예, 안 예, 된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는 이제 15에서 20을 왔다 갔다 15에서 20. 합니다. 그리고 니산이랑 이제 혼다도 각각 이제 한 7에서 8 8. 정도씩 예. 하거든요. 그 합산을 해 버리면은 사실 거의 한 35에서 뭐 그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 메이커들은 일단은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최근까지 개발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제 보조금이 이제 풀린다 하더라도 혜택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제 열 위에 있다라고 예.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유럽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 말고는 BMW나 인제 다임러는 사실 전용 플랫폼은 다임러는 내년부터 나오기는 해요. 내년 올해 예. 말부터 인제 EQS가 나오기는 하는데 판매량이 굉장히 작은 초고가 차량이고 그다음에 인제 BMW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그죠. 예.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직접 의미 있게 막 대응을 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은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뭐 이제 딱히 뭐 떠오르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GMP 이제 플랫폼 얘기하신다. 많은 분들이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플랫폼이 약간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기긴 했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게 만들기가 어쨌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처럼 양산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인제 애초부터 예.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생산을 합니다. 예. 원래부터. 예. 예. 그래서 인제 세그먼트별로 인제 플랫폼이 있는 거고 현대차 지금 이제 대부분 팔리고 있는 최근에 이제 볼륨 차들은 대부분 이제 3 세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3세대. 예. 그래서 약간 좀 오인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업체들마다 다. 모두 다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떤 예. 거냐라는 건데 부품 공용화라고 보시면은 예. 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공용화율을 많이 늘린 거고 공용화율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보다도요. 왜냐하면 부품 수가 30,000 개에서 20,000 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이제 용이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진입 장벽은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으면 사실 좀 더 편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좀 글로벌한 메이커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네. 폭스바겐 컴포넌트라는 그런 회사가 폭스바겐 있어요? 컴포넌트 그룹이라는 대기업이 있고요. 예. GM 파워트레인이라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탈바꿈을 하게 될 거고요. 소형 자동차 업체들은 쉽지 않죠. 소형 업체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들이 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더 선도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품사 뭐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뭐 완성차 어쨌든 이제 전기차 생산을 비중 늘리면서 가는 그림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부품사들은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보면은 뭐 엔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예. 변속기도 있고 사실상 이제 점점 없어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제가 알기로 뭐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이제 전기차 전용이잖아요. 네.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과 차이가 엄청 벌어질 것 같은데 부품사를 그러면 지금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또 그 부품사 중에서 내연기관 부품사를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럼 전략을 잡아야 될 거예요? 이 지금이라도 완성차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차별화된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 그렇죠. 이제 예. 항상 이제 예, 딜레마인 딜레마인 것 거죠. 같아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예. 중에 하나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제 부품 업체들은 인제 아무래도 내연기관 기관 예.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가 그죠. 그룹이 작년에 인제 200,000 대를 했고 올해 인제 음. 400,000 대가 안 되거든요, 전기차가요. 네, 네, 전기차. 하지만 이제 그룹사는 700,000 대를 넘게 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00,000 대 자체도 이제 가동률이 좋은 상황이 아닌 음. 시차. 그래서 기본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부품사들은 손익이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 예. 자체도 좌초자산이라는 개념 아시죠? 네, 맞아요. 예. 예.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 가라앉는 부채가 거죠. 예. 되는 예. 그런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데 네. 그 업체들이 그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대기아차의 그 부품사 체제 하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력사 체제 하에 들어가 있기 그죠. 때문에 신규 부품이 수요가 있으면 음. 근데 뭐 개발은 사실 현대기아가 좀 많이 하죠. 음. 그다음에 이제 추가 개발은 이제 부품사가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입찰을 해요. 입찰 공고를 내죠. 그래서 그러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거 대비해서는 얼마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 그래서 근데 그럴 때 보통 주가는 좀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베이스에서 내는 이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요거는 이제 1분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는. 예. 그리고 입찰과 관련된 신규 아이템을 받게 되는 그런 시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미국 저희 이제 얘기했었던 네. 미국에 동반 진출한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네.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가서 사실 샤시만 하고 있었는데 전기차 아이오닉 5나 제네시스 EV를 현지 생산한대요. 만약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샤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이제 물량이 그냥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되고 아니면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만약에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이제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기존 매출에서 이익이 발생이 안 하면은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그러겠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보는 매트릭스가 이제 PBR이고 그래서 PBR이 즉 낮은 상황인 업체가 기존 사업에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구간에 앞으로 뭐 3개월이든 6개월 하에 미국에서 현대기아차로 이제 전기차 전용 부품이든 전기차로 들어가던 일반 부품이든 이런 것들을 수주하게 되는 그런 업체들을 찾아내고 미리 이제 선제 대응을 하시는 게 뭐 이제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차, 그러니까 이 부품 회사들은 어쨌든 그 지금 대부분 이제 PBR이 낮은 상태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상황에서 결국에 어차피 현금 흐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업이 맞습니다. 유지는 해야 되니까 네. 그 상태에서 결국엔 친환경차 부품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느냐. 결국 그게 이제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애플카 이슈 때문에 네, 맞아요. 이미 적정 PBR이 0.6배인 업체가 만약에 뭐 1배 이상으로 1배, 오른 예.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번에 새로운 이제 전기차 플랫폼에 그 차를 내놨잖아요. 그래서 EV6와 아이오닉 5가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예약 판매도 잘 된 것 같긴 한데 유증 연구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평이라든가 이게 그래도 좀 세계 시장이 좀 통한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좀 일단은 근데 판단하시는지? 이제 해치백 스타일은 예.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유럽. 팔리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는 게 예. 좀 냉정한 어. 팩트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라인업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를 미국에서 승부를 못 본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현대차가 생각하는 캐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 수치는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 만족도나 아니면은 음. 지역별로 사전 예약이 굉장히 네. 괜찮다라는 것을 설명해 네.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원래는 이제
아이오닉 5 이제 연간으로 올해 이제 7만 대였는데 지금 10만 대 이상 생산 음. 계획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 보니까 제네시스 그 전기차 모델 그 네. 영상도 너무 디자인이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아 저거 하나 사고 싶다.'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이리온에서 유지용 연구원하고도 같이 방송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 보고서 썼을 때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제네시스가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토요타의 렉서스처럼 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역시 안 된다. 예 아. 저도 그 느낌을 받아서 예. '아 예. 쉽지 않구나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랬는데 요즘에 달라진 게 어쨌든 디자인도 너무 좋고 네. 예. 거기다 이번에 또 타이거 우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 미국 판매도 생각보다 좀 잘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너시스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이 브랜드를 도입을 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최근의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성공 안착을 한 일단은 건가요? 이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예. 특히 인제 이 보수적인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을 네. 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제 음. 알고 계시겠지만 렉서스가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도 음. 모두가 아 안 그런데 된다고 했었어요. 이미 미국에는 인피니티랑 아큐라가 있었기 때문에 음. '못 넘을 거다, 어. 얘네들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SUV에서 대박이 났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렉서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이제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 커스터머를 직접 잘 대응했었던 부분이 가장 어 음. 최적화해서 정말 커스터마이즈된 이제 대응을 이제 좀 했었던 게 좀 브랜드의 성공 요인이었었던 것 같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브랜드를 이제 독립을 하는 음. 작업이 있고 딜러도 독립해서 독립 음. 딜러로 제네시스만 하는 이제 딜러로 좀 추구를 하고 있죠. 네. 원래 인제 930개 정도 현대차가 딜러를 쓰는데 음. 이 중에서 300개 딜러들이 인제 제네시스를 제네시스. 예. 공용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제네시스만 하는 딜러를 지금 모집 중이에요. 어. 예. 그거는 인제 아마 한 5-60개 정도까지는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인제 좀 이제 성공 요인이 아마 같이 올라가는 것을 인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상황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비드 영향도 있고 하지만 네. 소비를 많이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재작년에 예. 비해서 작년 상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소비의 타겟 자체가 럭셔리카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음. 저 아까 보여드린 중고차 가격 지수 예예. 있죠. 저것도 사실 그 세그먼트별로 다 나뉘거든요. 음. 그중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차종들은 럭셔리랑 대형 SUV 픽업밖에 없어요. 음. 세단은 사실 저렇게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 지금도.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환경 자체도 좀 많이 음. 좀 우호적인 상황이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종합을 해 봤고 그다음에 현대차 지금 물량 공세를 또 하는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계단식으로 일단 브랜드 가치 좀 올리는 음. 작업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센티브도 저희 좀 얘기를 네. 했었는데 예. 현대기아차가 더 이상 할인 판매를 하질 않아요. 어. 예. 그러니까는 쇼룸에 가면은 그 산타페를 할인을 엄청 해 버리면 옆에 있는 GV80이랑 가격 격차가 이만큼 날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 그죠. 현상이 없다라는 거죠. 예. 이제는. 예. 그래서 제네시스가 어쨌든 이제 그 잘 팔리면서 뭐 단가도 그러니까 현대차의 단가도 좀 올라간 것 같고 상당히 좀 예예예. 긍정적인 부분. 근데 기아는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현대차랑 좀 전략은 완전히 그러니까 보면 기아는 그런 럭셔리 세단은 없잖아요, 사실은. 없죠. 기아의 예예. 그러면은 좀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현대는 어쨌든 이렇게 브랜드를 이원화 해 가지고 단가 올리는 작업해서 갈 것 같은데 기아만의 좀 색깔이 혹시 있나요? 근데 인제 기아는 기아차 자체도 기본적으로 브랜드 업스케일을 하는 거는 음. 현대차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인제 어. 이제 세퍼레이트 브랜드 자체가 없어서인 거지. 어. 그래서 보시면 인제 그 인센티브 자체는 기아가 더 빠른 속도로 아 빠지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가 아직까지 할인 판매를 쪼끔 더 하는 음. 그런 인제 상대적으로 예. 봤을 때는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를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예. 일이기 그죠.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야만 자동차 회사가 생존을 하고 이건 그죠, 아닙니다. 그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도 또 급한 게 예. 전기차로의 소프트한 전환. 트랜지션이 예. 역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로 트랜지션 가려면은 역시 그 재고나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최적화 시켜 놔야 돼요. 예. 여기서도 할인 판매를 했었던 브랜드인데 아. 저기서도 할인 그럴 판매를 수 예.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뭐 프로그레스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아에서 좀 궁금했던 게 이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번에 기아가 한번 뭐 IR 했을 때 예. PBV인가요? 아 그걸 예예. 들고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좀 어떤 개념인지 이거 되게 좀 생소한 용어라서 그게 아. 전기차라는 건 알겠는데 네. 왜 이거를 그리고 엄청나게 생산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많이 보셨네요. 네. 예. 근데 그게 좀 어떤 건지 좀 여기 이제 예. 약자는 이제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거든요. 예. 목적 기반 차량이고 목적 기반인데 나의 목적은 아니고 남의 목적입니다. 남의 목적. 예, 남한테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을 벗어나서 봤을 때는 이 그 물류 산업 쪽에서는 이 자동차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네. 이들도 다 과격한 트랜지션을 거치고 있어요. 다 내연기관에서 UPS든 DHL이든 아마존이든 이런 업체들도 대부분 원가 절감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가를 더 줄일 수 있다가 네. 기본 그죠. 메커니즘, 기본 가정인 거고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까지 추가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트럭 쪽은 이제 클래스 A 트럭 이제 큰 것들은 이미 좀 그쪽으로 많이 시장이 이제 따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일반 이제 딜리버리 밴급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수요가 어쨌든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택배 차량들인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것들은 이제 뭐 푸드 트럭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공유 업체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드라이버가 내 차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그냥 클릭을 몇 번 하면 우버 드라이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버랑 파트너십을 맺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이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는 게 통과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얘를 이제 직원으로 인정해라라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택시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안 좋죠. 예. 우버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 하에 그냥 그 자가 차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버나 리프트, 디디 뭐 이런 업체들 있죠. 그랩.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마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차량 그런 이제 그 플랫폼 업체들로 차량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역할이 있을 거고 내년에도 아마 카카오 모빌리티로 기아가 차량을 공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PBV 사업이란 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B2B네요, 이거는. B2B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고객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원하는 어떤 그렇죠. 기업체한테 예. 근데 이제 그 기업체가 굉장히 이제 거대 기업이 되면은 우려를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애플이면은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죠. 돈을 안 줄 것 같아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신생 스타트업인데 내가 이제 모빌리티 사업만 하고 싶은 업체예요. 플랫폼 사업. 이런 업체들한테는 사실 엄청 미치고 차를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수익성을 좀 우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전기차 물량을 이제 크게 늘리는 과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아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동력원 파워트레인의 원가 절감하는 하나의 큰 의미를 이제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현대차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이제 뭐 실적들 보면 뭐 괜찮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유지영 의원님은 좀 올해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좀 큰 그림에서 국내 현대차하고 기아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대해서 우려가 일단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야,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 공급 차질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뭐 연말부터 좀 얘기가 나오다가 음.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미국 업체들이나 유럽 업체들은 이제 생산량을 이제 과도하게 조정한 음.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제 섹터 자체 좀 우려가 많은 편이기는 한데 현대기아차도 사실 이제 좀 우려가 있어요. 이제 생산량을 좀 조절을 분명히 한 거고. 음. 근데 어 작년 코비드를 겪으면서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이제 이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에서 좀 많이 이제 다변화를 시켜 네.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었던 것으로 음.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은 이제 공급 서플라이 사이드의 이제 스토리고 음. 디맨드 사이드 스토리는 사실 이것은 능가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그렇다면 이제 공용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반도체들은 저가 차량들은 생산 줄이고 예. 고가 차량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믹스를 상향 조정하는 예. 그런 작업들이 1분기에 분명히 좀 이제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아마 2분기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4월에도 이번 주죠. 그래서 이제 공장 셧다운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의 다 일단은 이제 그 로우 세그먼트 음. 차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도 뭐 2분기에는 큰 타격은 사실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음.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분기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시각은 뭐 실적이 꽤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음.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아마 믹스가 좀 더 상향이 될 것 음. 같고요. 예. 그리고 물량을 아까도 좀 얘기를 네. 이제 예. 나눴었는데 물량을 크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늘리면 음. 이걸 이렇게 몇 년 계속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조금 늘릴 수는 음.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도 믹스 개선 추가 개선 음. 효과만으로도 아마 올해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좀 계단식으로 음. 어닝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좋은 얘기 좀 들어봤는데 근데 요즘에 그 뭐 보니까 현대 기아 이제 좀 보니까 확실히 이게 요즘에 한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세단보다는 네. 예예. SUV가. 근데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판매 그렇죠. 단가가 좀 비싸니까 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뭐 보니까 아까도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어쨌든 많이들 못 하잖아요. 뭐 해외여행도 못 가다 못 가죠. 보니까 예.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소나타를 사는 살 바엔 네. '아이 그냥 하나 더 사자. 네. 그랜저 사자.'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지금은 그걸 사실 뛰어넘어서 이미 뛰어넘었나요? 아반떼를 사러 갔다가 예. 그랜저를 사 아니 아반떼에서 그랜저는 좀 심한 거 예 아니에요? 아반떼도 아니 예를 들면 아반떼 와. 풀옵션을 사러 갔다가 어. 예 이제 그랜저 계약하고 왜냐면은 오고. 이제 소나타 하면 또 그랜저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그러다 거거든요. 이제 제너시스까지 가겠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참 도래를 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예전에 그 현대 기아차 하면 그래도 중저가 브랜드에 되게 강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는 좀 고가 브랜드 판매가 좀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전체 그림은 진짜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아주 공격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왜냐면 이게 예. 프랜차이즈 딜러들이 막 깔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생산량을 시장이 이제 정말 원하는 것처럼 막 늘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 지금 이제 GV80이 연초부터 미국에 들어가서 음. 1,500 월 1,500 월 1,800 이 네.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사실 언제 2,000대 3,000대 음. 가냐라는 건데 이걸 한번 늘리면은 음. 사실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1,500대 중에서 일부 한 3분의 1은 사실 GV70이랑 고민을 할 수도 있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GV70이 곧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카니발 우려도 좀 음. 이제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도 이제 예.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GV70도 내놨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든 게 좋으면 음.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뭐 증설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음. 것들이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브랜드 전략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올해 하반기에는 제네시스 전기차가 네. 맞아요. 3개 차종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추가 라인업들도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올해나 아니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너무 이제 물량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음. 이런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조금 음. 추적해 보시면은 아마 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서 제일 어쨌든 탑 클래스가 테슬라고 아 예 네. 그건 뭐 당연히 누구나 네. 인정하는 건데 이제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는 지금 이제 그 내연기관차 쪽에선 제가 5 등에서 6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전기차 그럼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정도 위치이고 그리고 유정 연구원님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연기관보다는 좀 월등히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연기관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일본 업체들이 그죠. 예 현대기아차보다 맞아요.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요. 예. 닛산은 사실 최근에 좀 안 좋긴 한데 음. 혼다 같은 브랜드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얼핏 보면 국내 시장에서 '혼다는 뭐 하는 예 브랜드야?' 막 이런 생각들을 예. 네 하시지만 맞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할인 판매가 거의 없어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랑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토요타 네. 이 두 개 업체가 전통적으로 할인 판매를 안 해 왔고 음. 렌트카 사업조차 하질 않았어요 아예. 거기 그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제 중고차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인제 타격을 네. 맞게 되고 이제 저가 이미지가 있기 그죠, 때문에 그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연기관에는 어쨌든 이제 일본 업체들이 좀 상위에 음. 있었는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쪼금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그 배경은 아까 뭐 이제 플랫폼이 좀 우리가 앞서 앞서 있다라는 있고. 부분을 좀 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순수 물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GM이 이제 2 등이거든요. 아 GM이 예. 근데 많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하는 이제 완전 소형 차가 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예. 2 인승짜리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에 기반해서 만든 그건 차량이라 보기는 좀 아니고. 어렵고요. GM은 사실 이제 볼트만 봐야 됩니다. 네. 이 볼트만 따지면은 현대기아 그룹의 한 4분의 1 정도 돼요, 물량은. 음. 그래서 좀 이제 GM은 사실 순위가 많이 내려가야 되는 게 예 정상인 것 그러겠네요. 같고요. 예. 그다음으로 현대기아가 이제 좀 판매량 갖고 이 통계치에서 접점이 있는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프랑스 업체들 뭐 이제 르노 같은 회사 르노 PSA 예. 그다음에 인제 중국에는 이제 BYD BYD 예. 요 3개 업체가 현대기아 그룹이랑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요 3개 그룹의 특징은 내수 업체들입니다. 아 내수. 미국에 차를 못 팝니다. 음.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브랜드력이 안 되는 업체들인 거죠. 확장성이 없네요. 그쵸.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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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합산으로 보더라도 인제 글로벌 한 뭐 5 위, 6 위까지 인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실제로 경쟁력 있는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인제 폭스바겐 그룹이랑 거의 작년에도 거의 비슷했다라고 이제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 뭐 하반기가 좀 많이 뭐 이슈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인제 폭스바겐 이제 ID.4 아시죠? 네 아이디 요 뭐 차량도 하반기에 좀 물량이 좀 많아지거든요. 음. 예. 그래서 치열한 그러한 이제 다이내믹스는 아마 네. 하반기에 좀 나타나게 될 것 같고 네.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도 하반기에는 하반기. 내연기관 업체들 중에서도 전기차를 누가 더 잘하냐에 대해서 조명을 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네. 같고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 더 추가가 되죠. 예 맞아요. 제네시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3 개나 더 나오고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이 인제 발생하게 되면 예. 인제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주가상으로도 분명히 큰 이제 메리트를 인제 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우 그 하반기가 되게 좀 재밌겠는데요. 그쵸. 예. 예. 뭔가 예. 이게 하반기가 좀 변곡점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좀 재밌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것 같은데 또 현대기아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전기차로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한 뭔가 좀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좀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 엠트렌드가 사실 이게 채널 생긴 지가 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모빌리티나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동 수단 또 아니면 IT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저희가 콘텐츠를 담을 예정인데 유정 연구원님은 제가 아주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그 끝까지 좀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뭐 계속해서 좋은 또
보고서 써 주시면 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